유수와 함께하고 있는 유쾌한 컴퓨터 일반 정규 이론 강좌. 자, 우리 5번째 섹션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제목을 보면 뭐 그럴싸해요. 어렵게 느껴집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자, 또 다른 외계어가 등장했어요.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이전 강좌에서도 인스트럭션을 설명할 때 오퍼레이션 코드, 명령 코드라 그랬죠. 실행 코드 또는 명령 코드, 오퍼레이션 코드라고도 하고 또는 OP 코드로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한다. 기억나시죠? 자, 따라서 오퍼레이션이라 그러면 명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이크로라고 하면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 공부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작은. 그러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 오퍼레이션은 명령어라고 바꿔도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 명령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마이크로 명령,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 아주 작은 명령이란 뜻인데 무슨 크기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가장 작은 단위의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번 시간에는 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명령을 말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자, 우리 이전 강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컴퓨터의 원리를 설명드리면서, 자, 중앙처리장치 CPU는 클럭 주파수를 발생시켜서 이 클럭 주파수가 발생될 때마다 자, 수많은 장치들이 유기적으로 딱 동작을 하고 멈추고, 자, 또 두 번째 클럭 주파수가 발생하면 또 막 동작을 수행하고 딱 멈추고, 자, 이렇게 한 클럭 주파수 단위별로 동작을 수행한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3GHz다 그러면 3GHz짜리 CPU는 1초에 30억 번의 클럭 주파수가 발생하고, 다시 말하면 30억 번의 동작을 수행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됐나요? 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명령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클럭 주기 동안 실행되는, 자, 클럭 주파수 하나가 팍 튀었어요. 자, 시작해 하고 준비, 요이 땅! 신호 하나 팍 튀면 그때 이제 모든 장치들이 동작을 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클럭 주파수가 발생하기 전까지 하나의 클럭 주파수가 발생한 그 사이에 동작되는 무엇이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지정한 명령.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3GHz다 그러면, 자, 3GHz는 1초에 30억 번의 신호가 발생한다. 그죠? 자, 주기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신호 하나당의 시간은 신호 하나당의 시간은 30억 분의 1초. 기억나십니까? 아하. 자, 그러면 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그 30억 분의 1초라고 하는 아주 경이로운 시간 동안 수행해야 되는 명령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컴퓨터 내부 CPU 내부에서, 자, 클럭 주파수 하나 탁 튀겨내면 그 30억 분의 1초 시간 동안에 무슨 장치가 무슨 동작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지정해 준 명령이에요. 이것을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컴퓨터에서 가장 짧은, 가장 작은 단위 동안 실행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명령이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끝났어요. 자, 볼게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자,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건 결국 여러 명령들이 실행되는 거죠. 그 하나의 명령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자, 명령을 가지고 와야 되죠. 인출은 명령을 가져온다는 소리예요.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을 가져옵니다. 이걸 인출이라 그래요. 가져오고 나서, 자, 한 번에 가져오면 좋은데 우리 이전 강좌에서 공부했지만 주소 지정 방식이 만약에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그러면 또 간접 사이클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두 번 가야 된다는 거죠. 한 번 가서 간접 주소란에 유효 주소 찾아서 또 한 번 또 찾아가야 되죠. 이게 간접 사이클이에요. 자, 따라서 실제 유효 주소를 찾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인출해오고, 직접 주소다 그러면 바로 실행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간접 주소다 그러면 또 간접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자,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 또 가져와서 실행으로 들어가죠. 자, 이제 우리 이 다음 강좌에서 공부하겠지만 실행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인터럽트라고 하는 단계로 들어가요. 자, 지금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프로그램은 명령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명령들이 순차대로 실행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의 명령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전에 계속 공부했잖아요. 계속 주기억 장치로 가서 뭐 몇 번지 명령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오고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명령을 인출해 오는 시간이 필요하고, 명령을 인출해 온 다음에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그러면 실행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자, 이 명령이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썼다 그러면은, 자, 간접 주소 사이클로 넘어가서 실제 유효 주소 값을 구한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찾아가야 되겠죠. 두 번 접근한다 했잖아요.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또 실행으로 넘어가고, 실행이 잘 끝나면 그만인데 실행되던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또 인터럽트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이렇게
하나의 명령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단계를 거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개념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인출이라고 하는 단계 동안 자, 이 인출 뭔가를 가져온다는 건데 가만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자, 명령어를 인출해 오는 과정.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가죠. 그럼 그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그 주소값을 받고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은 주소값을 보내줌과 동시에 1 증가하죠. 그리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주소값으로 주기억 장치를 찾아가죠. 이야, 이제 적지 않고 말로 설명드려도 끄떡끄떡 하시는군요. 그죠? 자, 이제 완벽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감이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다시요. 우리 명령 하나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에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주소값을 주소 레지스터, 다시 말하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프로그램 카운터는 1 증가합니다. 물론 이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다고 이전 강좌에서 공부했어요. 어쨌든 1 증가시켜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주소값을 받으면 자, 주소 버스를 통해서 주기억 장치로 주소를 보내죠. 그러면 자, 주소 처리기가 자, 주기억 장치에서 주소를 받아서 해당 주소로 찾아가서 데이터를 찾아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보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인출을 하는 동작 동안 일어나는 컴퓨터 내부 동작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출이라고 하는 또는 패치라고 합니다. 인출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 단계를 설명했잖아요. 자, 첫 번째 뭐라 했어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낸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을 어디로 보낸다?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값으로 보낸다. 바로 이게 뭐예요? 요거 하나가 바로 뭐예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에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의 컴퓨터에서의 명령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바로 이 동작이 어느 기간 동안 수행된다고요? 클럭 주파수가 하나 탁 튄 다음에 다음 클럭 주파수가 튀기 전까지 바로 이 시간은 30억 분의 1초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3GHz CPU라면. 그러면 그 30억 분의 1초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이러한 동작이 수행되는 것을 지시하는 명령이에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라. 자, 우리 이전에 제어 장치에서 배웠던 것처럼 제어 장치가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로 1값을 딱 보냅니다. 그럼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가지고 있던 그 주소 값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쫙 풀어요. 됐나요? 자, 이 명령은 컴퓨터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명령이에요. 자, 이게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짧은 시간 단위에 일어나는 가장 작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마이크로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의 명령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명령을 가지고 와야 되고 필요한 데이터도 가지고 와야 돼요. 만약에 직접 주소면 실행으로 넘어가는데 간접 주소다 그러면 간접 단계를 또 거쳐서 실행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직접이면 바로 건너가기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실행하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인터럽트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의 명령이 처리되기 위해서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죠. 그렇죠? 그리고 인출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 인출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 CPU 내부에서 어떠한 동작들이 수행되어야 하는지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고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1 증가시키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값을 가지고 메모리를 찾아가고 이런 동작들이 수행되죠. 자, 따라서 이렇게 인출이라는 동작 동안에도 여러 명령들이 실행돼요. 자, 따라서 바로 이 명령이 뭐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다. 이걸 더 쪼갤 수 있다 없다? 더 쪼갤 수 없어요. 됐나요? 컴퓨터로 add라는 명령이 전달됐어요. 자, 그러면 시스크가 이런 방식을 쓴다라 그랬죠? 이 add라는 명령이 전달됐을 때 어떠한 순서로 무슨 장치들이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를 마이크로 프로그램으로 다 프로그램을 짜서 자, 이걸 주기억 장치 중에 롬이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장시켜 놓는다 그랬죠? 이게 바로 시스크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의 제어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이 마이크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이 명령 하나.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에요. add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 주기억 장치로 가서 데이터 가져오고 가져온 데이터를 기존에 있던 누상기 값과 더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쭉 프로그램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add란 명령이 들어왔을 때 이 마이크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바로 이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이 하나의 가장 작은 단위의 명령을 뭐라고 한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한다. 따라서 하나의 명령 사이클은 하나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구성된다.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죠. 하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 하나의 단계는 또다시 여러 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개념이 이해되셨습니까? 컴퓨터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짧은 단위,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수행되는 가장 작은 단위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명령을 마이크로 명령,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한다. 끝.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예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CPU는 클럭 주파수를 발생시킵니다. 자, 1초에 무려 수십억 번의 클럭 주파수를 발생시켜요. 자, 클럭 주파수 발생기라고 하는 여기에 진동을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 진동 장치가 1초에 수십억 번의 진동을 하면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신호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장치들은 실행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실행되는 명령의 길이가 비슷해야 좋은 거예요. 자, 따라서 그래서 리스크가 병행 처리에 좋은 거라 했죠. 자, 어찌됐거나 이 시간 기간 동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사이클, 1클럭, 클럭 주파수, 1클럭이라 그래요. 그리고 1사이클이라고도 하고 이걸 이제 우리는 주기라고 해서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로 표기하죠. 얼마? 3GHz CPU다 그러면 바로 이 시간은 바로 얼마예요? 3GHz다. 3GHz다 그러면 바로 이 시간 하나는 30억 분의 1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것은 이제 클럭, 1클럭 또는 1사이클 또는 1헤르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 시간 동안 일어나는 동작을 지시하는 게 바로 뭐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다. 자,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CPU 내에 레지스터와 플래그의 상태 변환을 일으키는 작업. 말을 되게 어렵게 표현해놨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따 보겠지만 레지스터로 뭔가 가지고 와서 레지스터와 레지스터에 있는 값들로 뭔가 처리를 하고 이러한 동작들이 일어나요. 반드시 레지스터가 끼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지스터와 플래그에 뭔가 변화, 새로운 값을 가져온다 그럼 그 레지스터 값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뭔가 레지스터 값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작업이다. 명령이다. 이 소리예요. 자,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동작이다. 자, 한 개의 클럭 펄스 동안, 이게 중요해요. 자, 다른 것보다 한 개의 클럭 펄스 동안 실행되는 기본 동작이에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컴퓨터의 가장 작은 단위의 명령이에요. 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CPU의 클럭 펄스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실행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좀 더 자세히 그림을 보면, 자, 이렇게 그림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읽어보세요. 뭐가 이렇게 많아.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쭉 읽어보세요. 자,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했어요. 자, 지금 클럭 주파수가 하나씩 계속 팍팍팍 클럭 주파수가 튀고 있죠. 이 클럭 주파수가 발생하면 요이 땅 신호예요. 준비 땅 동작하고 그 다음 명령 준비 땅 이렇게 신호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시스템 클럭이 하나 발생할 때 이 클럭 주파수가 하나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보세요. 인출 단계를 보세요. 자,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라. 이 동작이 하나 일어나는 거죠. 그럼 끝났어요. 그럼 이제 멈춥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클럭 주파수가 탁 튀게 되면은 두 번째 명령이 진행되겠죠. 자, 그 주소값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받은 그 주소값을 가지고 주기억 장치 메모리를 찾아가라. 그래서 메모리로 찾아가서 그 값을 어디로 보내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보내라. 자, 저 동작이 이 클럭 사이클 하나 동안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세 번째 클럭 주파수가 탁 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온 그 명령을 명령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죠? 명령 레지스터로 보내라. 어때요? 레지스터 값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죠? 얘를 여기로 가져오면 얘가 바뀔 거고 메모리로 가서 그 값을 읽어와서 MBR로 저장하면 MBR 값이 바뀔 거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값을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내면 명령 레지스터 값이 바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레지스터 값이 뭔가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죠? 따라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정의할 때 아까 그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레지스터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그 레지스터 값들이 뭔가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명령이다. 이 소리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뭐가 하나 끝나는 거예요? 인출이라고 하는 동작 하나가 끝난 거예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인출. 자, 이 인출을 이제 우리 앞으로 많이 들어볼 거예요. 패치라고 합니다. 가서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주기억 장치로 가서 필요한 명령을 가져온다. 이것을 인출한다라고 하고 영어로 패치라 그래요. 따라서 자, 인출이라고 하는 동작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3개의 클럭이 사용됐죠. 3클럭 동안 하나의 인출 동작이 수행됐죠.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의 명령 사이클이다. 명령 인출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의 인출이라고 하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3개의 클럭 동안 명령 인출이 실행됐죠.
자, 그리고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자, 간접은 건너뜁니다. 직접 주소 지정 방식 썼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실행 사이클로 들어가요. 그럼 또 실행 사이클 동안에 이 클럭 동안에 실행될 명령들이 있겠죠. 가져온 명령이 만약에 add다. 그럼 add라는 명령에 해당하는 각각의 클럭 동안 무슨 레지스터가 무슨 동작을 수행해야 되는지, 무슨 값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지정해 놨겠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자, 그래서 실행이 끝났다. 그러면 요 하나가 명령어를 실행하는 실행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실행하다가 뭔가 인터럽트, 문제 발생했어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인터럽트라 그래요. 자, 그럼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갔다. 그러면 인터럽트를 해결하기 위한 요 시간을 인터럽트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개의 명령 사이클로 하나의 명령이 처리되는 것이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GHz라고 하지만 그러면 실제로 똑딱하는 사이에 원래 신호는 30억 번이 발생을 하죠. 근데 실제로 30억 개의 명령을 처리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 하나의 클럭 동안, 저는 이제 비율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죠. 정확히는 3GHz는 30억 번의 신호가 발생해요. 그러면 한 신호당 동작을 수행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명령어 30억 개를 수행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왜? 하나의 명령을 실행할 때 이렇게 여러 클럭 주파수 동안 하나의 명령이 실행되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어요? 30억 번의 동작을 수행한다. 그럼 맞아요. 근데 명령어 30억 개를 실행한다. 그건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이제 용어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해하셔야 되는 용어는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클럭 주파수 하나 탁 튀는 동안 인출을 위해서 자, 이런 동작이 수행돼야 돼. 그다음 요 동작이 수행돼야 되고 요 놈이 수행되어야 돼. 됐죠? 자, 이렇게 수행이 되고 나면 명령어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럼 그걸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령어를 인출하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또 클럭 주파수가 탁탁탁 튀는 동안 명령을 실행했다. 그러면 실행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됐나요? 그리고 하나의 명령이 시작돼서 자, 하나의 명령 처리가 끝났어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한 개의 명령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따라서 하나의 명령 사이클. 그 명령이 또 여러 단계를 거치죠. 아까 우리 그림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명령 사이클. 하나의 명령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인출해오고 또는 뭐 간접 사이클, 실행 사이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터럽트 사이클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죠. 그리고 또다시 인출이다라고 하면 이 인출은 하나의 클럭 주파수 동안 실행되는 이런 명령들로 구성되죠. 바로 이게 바로 뭐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다. 이제 개념 정확히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메이저 스테이트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메이저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자, 주 상태, 메이저 상태, 메이저 하면 주란 뜻이잖아요. 주 상태, 스테이트. 이 메이저 스테이트는 뭐냐면 자,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하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인출해 와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바로 실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직접 주소라면 자, 만약 간접 주소라 그러면은 간접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실행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종료가 되면 끝인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터럽트라 그래요. 자, 그러면 메이저 스테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하나의 명령이 실행되는 단계를 봤더니 크게 이렇게 4가지 단계, 무조건 4단계를 거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명령이 하나가 실행이 되더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메이저 스테이트는 뭐냐면 CPU가 지금 시점에 명령을 처리한다면 인출 상태에 있거나 간접 상태에 있거나 실행 상태에 있거나 인터럽트 상태에 있게 된다 이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하나의 명령을 처리할 때는 이러한 사이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자, 얘가 명령을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그럼 얘는 인출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CPU가 가져온 명령으로 뭔가 막 연산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럼 이 CPU의 상태는 지금 뭐예요? 실행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실행하고 있었는데 뭔가 문제 발생해서 문제 처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CPU는 인터럽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따라서 메이저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정의가 뭐냐면 하나의 명령을 처리하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해서 동작이 일어나더라. 따라서 한 시점에 CPU는 인출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 간접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 실행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 인터럽트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CPU의 현재 상태를 뭐라 그래요? 메이저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셨습니까? 아하. 자, 그러면 메이저 스테이트는 CPU가 현재 수행하는 작업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상태에 있느냐? 명령을 가져오고 있느냐? 아니면 가져온 명령을 실행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서 다시 메모리로 가서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느냐, 처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럽트 상태에 있느냐, 이렇게 현재 CPU가 어느 상태에 있느냐, 이것을 메이저 스테이트라고 하고, 컴퓨터는 크게 CPU는 4가지 상태 중에 하나를 갖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메이저 스테이트의 정의입니다. 됐죠? 자, CPU가 수행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주기억 장치에 접근하는가에 따라 인출 상태 또는 간접 상태, 인다이렉트, 그 다음에 실행 상태 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인터럽트 상태, 4가지 상태 중에 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4가지 상태 구분을 하기 위해서 2비트의 플립플롭을 써요. 그래서 FR 플립플롭이라고 하는데, 자, 플립플롭 한번 나왔던 적이 있다. 언제? 기억 안 나요? 들어봤나? 근데 들어본 것 같은데. 자, 레지스터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요. 레지스터의 구성 소자가 뭐라 그랬어요? 플립플롭. 플립플롭은 1비트 기억 소자. 그래서 D형 플립플롭이 어쨌네, T형 플립플롭이 어쨌네. 레지스터는 D형 플립플롭으로 구성된다. 문제 풀고 오신 분들 기억나죠? T형이 아니라 D형이다. 그죠? 자, 그래서 플립플롭 뒤에서 자세히 정리할 건데, 한 비트를 기억하는 기억 소자예요. 그래서 2개의 플립플롭을 붙여가지고 메이저 스테이트는 4개의 상태니까 이 4개의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2비트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왜? 2비트니까 00, 01, 10, 11 각각의 상태값을 대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00이면은 인출 상태.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바로 그 소리예요. 그래서 교재 나온 것처럼 이 문제가 먼저 나와버렸네요. 교재 나온 것처럼, 자, FR 2개 플립플롭에 2 플립플롭이 00을 기억하고 있으면 CPU는 지금 인출 상태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FR 값이 01을 기억하고 있으면 CPU는 지금 간접 사이클 상태에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주기억 장치를 다시 찾아가서 막 찾고 있는 상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FR 플립플롭 값이 10이다 그러면은 현재 CPU는 실행 상태에 있다. 11이다 그러면 인터럽트 상태로 들어갔다 이 소리예요. 이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CPU의 4가지 메이저 스테이트 상태는, 자, 첫 번째 어디 출발해요? 여기죠. 패치 상태에서 명령을 가지고 옵니다. 패치 상태에서 가지고 와서 직접 주소 지정이다 그러면 바로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요. 실행 사이클에서 끝나면 다시 인출 사이클로 와서, 자, 패치 사이클로 다시 와서 다음 명령 또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끝나면 또 다시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고, 자,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끝이에요. 근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썼다 그러면 어디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인다이렉트로 넘어갈 때가 있죠.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쓰면 이리로 넘어와요. 그리고 실행으로 넘어가고. 자, 잘 실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인터럽트 사이클로 가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인터럽트 사이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CPU가 뭔가 실행 상태에 있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실행을 끝내고 나서 그 명령 실행을 끝나고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가는데,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자,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는 뭔가 방해 동작이 발생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유수와 함께 아주 지금 이제 몰입을 해서 지금 유수의 원맨쇼를 보면서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한테서 뭔가 전화벨이 울립니다. 핸드폰이 울리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강의 일시정지 해야지. 그리고 나서 전화 받아야죠. 뭐 급한 전화일 수 있으니까 전화 열심히 받습니다. 열심히 전화 받고 나서 전화 끊으면 TV 자요? 안 되겠죠. 다시 아까 듣던 부분부터 플레이를 해서 그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이 끝나면 다시 어디로 가요? 패치 사이클로 가서 다음 명령을 이제 가져와서 계속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인터럽트 사이클 다음은 반드시 뭐다? 패치 사이클이에요. 자, 명령 처리가 문제 해결이 끝나면 이제 다음 명령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인터럽트 사이클 이후에는 패치 사이클로 넘어간다.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것이 바로 CPU의 4가지 상태값을 나타내는 메이저 스테이트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번 시간이 끝이에요. 아쉽다, 그죠? 맨날 40분 막 이렇게 50분 수업하다가 또 갑자기 또 20분대 하니까 뭔가 아쉬워요. 제대로 공부한 거 맞나?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교재에 2010년도 계리직 문제 있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짧게 공부한 거에서도 문제가 실제 나오나? 확인해 보는 거죠. 2010년도 계리직 문제에 마이크로 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한 개의 클럭 펄스 동안 실행되는 기본 동작이다. 아하, 맞아.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한 개의 마이크로 연산 수행 시간을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라고 부르며 CPU의 속도를 나타내는 척도, 팍팍팍 클럭 주파수,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 아까 사이클 타임 기억나시죠? 1클럭이라고도 하고 1주기 또는 1사이클,
다 같은 말이라 했잖아요. 그죠?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 CPU의 속도를 나타내는 척도죠. 하나의 명령어는 항상 하나의 마이크로 연산. 마이크로 연산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의 명령이 항상 하나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만 동작된다? 아니잖아요. 아까 그래서 열심히 막 쪼개서 보여드렸잖아요. 명령 하나가 실행되는 데는 인출될 수도 있고 뭐 간접 사이클, 실행 사이클, 인터럽트 사이클이 있는데 인출 사이클만 하더라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MAR로 보내고 MAR 값으로 메모리를 찾아가고 메모리에서 읽어온 값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오고 오케이? 이렇게 하나의 명령을 실행하는데도 여러 사이클 단계를 거치고 그러한 여러 사이클 동안 실행되어야 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또 여러 개죠. 이제 더 이상은 못 쪼개죠. 따라서 하나의 명령이 꼭 하나의 마이크로 연산 동작으로 실행된다. 맞아요? 틀려요? 아하, 3번 정답. 봐요. 어렵지 않게 우리 공부한 내용 안에도 이렇게 계리식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정복하면 충분히 계리직 컴퓨터 일반 고득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감 생기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도 목이 막 잠기네요. 열심히 수업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물러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